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서 20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은 흐름에 몸을 맡겨라 들려드릴게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라.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몇 년 전 우리는 9살 난 아들 마크를 데리고 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물살이 센 바위투성이 개울가에 멈춰 쉬기로 했죠. 빌과 나는 옆에서 놀고 있는 마크를 보며 쉬고 있었어요. 우리는 갑자기 마크가 쏜살같이 미끄러져 거센 물살 속으로 풍덩 빠지는 걸 보았죠. 우리는 깜짝 놀라 마크를 구하러 달려갔어요. 틀림없이 바위에 부딪힐 거야. 하지만 우리가 둑에 도착했을 때 마크는 바위에 전혀 부딪히지 않고 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온 나뭇잎 마냥 행복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마크는 곧 낄낄대며 둑 위로 기어오른 후 다시 한번 신나는 모험을 즐기기 위해 깡충깡충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죠. 이 경험은 내게 있어 인생의 은유와도 같았어요. 화나고 흥분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문제투성이의 바위들을 피해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곤 하죠. 우리는 일터에서나 친지들 중에서 늘 다투기 좋아하고 비판적이며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곤욕스럽기 짝이 없죠. 이런 사람들을 달래거나 설득하려고 애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들의 일이나 행동 방식에 신경 쓰지 않고 그들 사이를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정신적, 감정적으로는 시도해 볼 만한 일이죠. 흐름에 몸을 맡기기 위해서는 분노나 공포, 죄의식, 시기와 같이 우리의 정신을 좀먹고 우리의 기운과 행복을 빼앗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흘려내보내야 해요. 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 생각들을 좀 정리해봐야겠어. 하지만 정리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나는 방향을 바꾸어 부정적인 생각들을 피해 유유히 떠나는 상상을 해요. 그런 후에는 다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심리치료사인 테레사와 심장학자인 벤 부부의 집은 선거 때만 되면 전쟁터로 변하곤 해요. 둘 다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확고했으며 한치의 양보도 없었죠. 아내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인 반면 남편은 공화당 지지자였어요. 이들은 후보자 및 정치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사건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보다 격렬한 언쟁을 한바탕 벌인 후엔 벤은 툴툴거리며 일터로 갔고 테레사는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화가 식지 않아 거칠게 머리를 바득바득 문지르던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벤이 내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생각을 벤에게 강요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은 테레사에게 일종의 계시이자 깨달음이었죠. 잠시 후 테레사는 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해요. 촛불이 밝혀진 테이블에 앉아 파스타를 먹으며 그녀는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했죠. 벤 역시 그녀의 말에 열렬히 공감했어요. 그 이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한 단계 더 성숙해졌고 이러한 깨달음은 이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켰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한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위와 부딪히며 사는 것과 같아요. 인생의 절대적 진실이란 거의 없죠. 그렇기에 흐름에 맡긴 채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여는 유연하고 느긋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존 메이너드 케인스, 영국의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요. 과거에 뭔가를 시도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리사의 경험을 살펴봅시다. 리사와 세 친구들은 함께 멕시코로 겨울 휴가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몇 주 동안 어렵사리 논의한 끝에 마침내 날짜를 정했죠. 하지만 이내 코즈멜로 갈 것인지 마사틀란으로 갈 것인지 콘도에 묵을 것인지 호텔에 묵을 건지에 대해 또다시 기나긴 논쟁이 붙었어요. 리사는 이 상황이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녀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오랜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고 거기서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이따금씩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잠시 동안 그 일에서 손을 떼 버려보세요. 아니면 더 자연스러운 방향을 찾아 떠나보는 것도 좋죠. 직감에 귀를 기울이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되지도 않을 일과 씨름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뭔가를 거스른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해봤자 결국 좋을 게 없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인생에서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숨을 깊이 내쉰 후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문제들과 부딪히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몇 분간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을 즐겨보세요.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 마음을 편히 갖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인생에서 도움이 될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장하는 습관으로 22번째 마음 챙김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18번째네요. 매력을 발산하라. 윌리엄 브레이크는 넘쳐 흐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했네요. 내 친구 로즈에는 28살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골프 프로로 일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죠.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이 늙어가고 있으며 얼굴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여성들은 성격이 좋고 헤어스타일이 깔끔하고 날씬하기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 보기 좋던데요. 물론 남자들도 그래요. 마음씨가 너그럽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에 몸매가 좋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멋져 보이죠. 즉,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매력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나이를 먹으면서 살이 찌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말라도 나이 들어 보이는 법이죠. 가장 바람직한 얼굴과 몸에 적당히 살이 붙어 딱 좋아 보일 정도의 몸매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도 적당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허리를 쭉 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생기 있고 활기차 보이죠. 꾸준한 운동으로 몸과 정신이 자신감 있고 충만해 있을 때 진정한 매력이 발산되는 법이에요. 살이 축 처진 게 영 거슬린다면, 재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성형수술로 약간 손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머리색을 바꿔서 더 젊고 보기 좋아진다면 염색도 시도해보세요. 허영심은 때론 건강한 측면도 있는 법이죠.
일례로 우울증이 오면 외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열쇠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매력은 내면에서부터 나오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늘 운동하고 좋은 식습관을 갖고 인간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멋져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 내면이 성숙한 동시에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제 매력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적어보세요. 병을 앓고 있거나 힘든 일이 닥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제외해도 좋아요. 앞에서 쓴 이름 옆에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두 번째, 체중을 관리한다. 세 번째,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네 번째, 매사에 긍정적이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염려한다. 여섯 번째, 봉사활동을 한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꾸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여덟 번째, 다양한 취미생활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늘 생기 있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 아홉 번째,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다. 이제 가장 많은 항목에 체크된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특정한 패턴이 보이는가요? 두 그룹 사람들의 차이가 보이나요? 위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에도 두 그룹 사이의 다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숙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육체적 특징들은 우리의 매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지 못해요. 대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매력이 결정되는 거죠. 아름다운 행동을 하면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고 했네요. 19번째, 받아들이는 태도를 결정하라. 평온함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지둥 대처한 후 나중에 후회한 적은 없나요?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좀 더 적절히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죠. 이웃에 사는 수와 루스는 수년 동안 저축하고 계획한 끝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자신들만의 집을 지어 살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어느 토요일 아침 이들이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물이 폭포수처럼 콸콸 쏴 하고 넘쳐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이들은 깜짝 놀라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집안을 첨벙거리며 돌아보았어요.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구와 카펫, 가족 사진을 흠뻑 적시고 있었죠. 2층에 올라가 보니 깨진 파이프 사이로 온수기의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수는 루스를 바라보며 깊이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선택을 해봐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우리는 보험에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망연자실하며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 이 상황을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상황에 해야 할 일을 했고 주위에 마음 좋은 인부들을 뒀다는 사실에 기뻐하기조차 했죠. 그리고 집의 외벽이 완전히 해체되는 동안에는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친구들과 이웃들은 그토록 기가 막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도 담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와 루스는
자신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나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압도당해 마냥 분노할 수도 있지만 반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담담히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살 수도 있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람직하게 대처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나요? 두 번째, 힘든 일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인지시켜 주세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되더라도 일단 생각을 멈추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고 효과적일까?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 상황에서 다르게 대처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있는 거대한 힘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은 자신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태도로 평정심을 갖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자동적으로 이성적이며 평온한 마음을 지니도록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나듯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라해 볼 거죠.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상황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친 도전 과제들을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고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죠.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는 것만큼 위대한 승리는 없다고 했네요. 20번째,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만 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 시절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멋진 아이, 적어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만 한다는 적지 않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친구나 가족, 일터와 교회,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는 당신의 옷 입는 방식에서부터 사고방식, 행동 양식까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묶어두려고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딘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장을 이루려면 다른 이들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만 해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성이나 외모, 지위, 다른 사람들의 선망보다는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살 때 더 성숙할 수 있어요. 성숙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따르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으로 주의 깊게 판단한 후에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는 또한 우리의 가면과 거칠에 허황된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진정성을 갖춘 고유하며 순수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뜻하죠. 내 남편 비례 친구들과 동료들이 한창 골프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빌은 얼마 동안 그들에게 휩쓸려 자신도 골프를 시도해 보았지만 골프에서 어떤 열정도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매주 있는 골프 경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사실 빌은 하이킹이나 독서 등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해요. 골프를 그만두고 자신에게 더 맞는 일을 선택했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낀다. 가장 깊은 절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문과 유전자, 성격과 사고방식, 능력과 관심사는 모두 우리 자신만의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유일무이하고 특별하죠. 자신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스스로의 몸과 마음, 영혼에서 발휘되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갈고 닦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라고 배웠을 거예요. 물론 순응하며 살 필요도 있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해야 하죠. 일터나 가정, 모임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마찰 없이 살아야 하죠. 하지만 수능의 장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요. 거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되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갈고 닦으세요. 다른 사람을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내보이세요. 아름답고 멋지게. 7,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나이든 여성들에 관한 연구를 한 세실 하우이치 박사는 이들 여성 대부분이 지금이 과거 어느 때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우이치 박사는 이 여성들이 사회가 나이든 여성들에 대해 관습적으로 규정한 행동 양식을 따르기를 거부한 채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활기차게 걷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면 누구를 따라해야 할까요? 미국 전역의 중년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고혈압 환자라면 당신도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다면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면을 따라야 할지 좀 더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세상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유일하고 고유한 자신을 드러내보세요.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을 해내기 위해 존재하나니 그 일은 바로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키얼스틴 다이엔사이가 말했네요. 세 편의 멋지게 나이 드는 법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흐름에 몸을 맡겨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 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22번째 마음 챙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늘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뛰어남은 처신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죠.
21살의 에릭은 어머니가 저녁 식사로 햄을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햄을 오븐에 집어넣기 전에 한쪽 끝을 주의 깊게 잘라내는 것이었죠. 끝부분을 왜 잘라내요? 에릭이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할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거든. 나중에 에릭은 할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할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지 라고 대답했죠. 에릭은 마침내 그의 증조할머니에 가서 그 이유를 여쭈어보았어요. 맞아. 난 늘 햄 한쪽 끝부분을 잘라냈지. 왜냐하면 햄을 온전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프라이팬이 없었거든. 바로 이것이 마음 챙김과 정반대되는 행동이에요. 마음 챙김이란 자신이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잠시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또는 이것 말고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중시하는 걸 말해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앨런 랑거는 그의 저서 마음 챙김에서 1985년 플로리다 항공의 비행기 추락 사건은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어느 추운 날 워싱턴 DC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여객기가 출발하기 전에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점검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늘 따뜻한 날씨에서만 비행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방빙장치, 항공기의 빈결을 막는 장치로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프로펠러, 기화기, 바람막이, 날개, 공기 입구 등에 얼음이 붙는 것을 막아준다고 옮긴이는 적었네요. 방빙장치를 꺼두었대요. 그 장치를 꺼둔 채 추운 날씨 속에서 비행한 결과 24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거죠. 마음 챙김이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이는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키는 대신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은 자동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언쟁을 위한 언쟁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음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즉 자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어느덧 불쾌하고 밑도 끝도 없는 싸움에 깊이 관여되어 옴짝달짝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와 비슷해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속에 집어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익히면 개구리는 자신이 익는 줄도 모르고 물속에 머무르다가 결국 죽게 되죠. 하지만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곧바로 튀어나오죠. 이처럼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펄펄 끓는 물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던 적은 없었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온 정신을 쏟고 있는가? 22번째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23번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네요. 에릭 호퍼. 시내에 있는 한 공공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44세의 론은 옆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젊은 두 남자를 보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론은 그들을 보자마자 왠지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서 남자들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지켜본 후 자신은 타지 않았죠. 얼마 후 그는 한 여행객이 바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강도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내면에서 울려 퍼지던 불쾌한 감정의 신호가 론을 구한 거죠. 나중에 그는 당시의 상황을 되새겨 보았어요. 두 남자는 길이가 긴 헐렁한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죠. 둘 다 왠지 초조해 보였어요. 우리의 의식은 제대로 작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예 작동하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직관을 통해 우리가 놓아버리기 쉬운 사소한 단서들을 본능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불편한 느낌은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미리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익숙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의 신호를 무시한다면 결국에는 훨씬 더 큰 문제와 마주치고 말아요. 존은 수년간 전자공학 기술자로 일하면서 일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는 늘 도전적이었고 열정적이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꼈죠. 그런데 40살이 되던 해 그는 갑자기 시큰둥해져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열정을 잃었으며 더 자주 몸이 아팠죠. 삶의 의미를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지금 있는 회사의 관리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나아지는 건 조금도 없었어요. 이직 후 1년간 그는 늘 만족스럽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몸까지 상했죠. 존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 2주간의 휴가를 내기로 결심해요. 휴가 동안 그는 직업 관련서를 읽고 진로에 관한 상담을 받은 끝에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자신이 전자공학에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었죠. 24살에는 전자공학 기술자가 천직이었지만 40이 된 지금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는 성장했고 또 변했죠. 40이 된 그는 독립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창의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는 일을 관두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찾아 회사를 차렸죠. 그 결과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면에서 불편한 느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린다면 잠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 대인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나요? 하나, 직장에서 흥미를 잃었나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거나 하루하루가 두렵지는 않은가요? 하나, 예전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나요? 하나, 도전의식이 없고 정체되고 삶이 지루하지는 않나요? 하나, 금전의식이 너무 없어서 불안한가요?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갈등과 긴장, 공포, 불안 같은 감정들은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다음 편에는 거리를 두어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는 날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24번째, 거리를 두어라.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했네요.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조금 어떻게 와 닿는 부분이 있나요? 일이나 사람 때문에 미치도록 화가 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생각과 감정이 억눌려지고 그 괴물이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느낀 적은요? 우리는 모든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모조리 다 해보아야 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할 수 없다. 이전에도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라고요. 보험회사의 중역인 로저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입사 초기에 나는 윗상사와 사사건건 다투곤 했지. 그 사람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내 경력에 치명타를 끼치고 싶어 했고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끝도 없이 격렬하게 부딪히곤 했지. 당시에 나는 대부분 내가 옳다고 확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본능적으로 내가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와 싸우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그날 이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 당신을 열받게 만든 상황부터 자유로워지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속에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그 문제점을 상징하고 또 다른 톱니바퀴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문제를 상징하는 톱니바퀴가 꼬이면 그 반작용으로 우리 자신 역시 꼬이게 돼요. 즉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신적, 감정적으로 문제의 톱니바퀴에서 스스로의 연결고리를 떼어내고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보세요. 문제의 톱니바퀴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 들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봐요. 문제의 톱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킨다면 다시 우리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싸우기로 결심한 로저처럼 우리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우리는 외적 통제 위에서 내적 통제 위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내부의 힘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마음 챙김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해낼 수 있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요. 그리고 곧 우리는 이 과정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되리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고 우리 안의 힘을 당당히 내보여 주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25번째, 창의성을 펼쳐라.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남이 시도하려고 할 때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창의성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창의성은 생각의 방식이며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업무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주 독특하고 재치 있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마음속으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며 노는 것도 창의적인 행동의 하나이죠. 우리는 모두 창의성을 타고났어요.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상점 놀이도 하고 가상의 친구와 괴물들도 만들어내죠. 이야기나 노래, 새 장난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창의성을 발휘할 때 더 신나고 열정적이 된답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 우리가 가진 타고난 창의성은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사실성과 정확성, 논리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아요.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은 때로는 황당하고 달갑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은 좋은 성적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상상력은 빈약해져요. 우리가 배운 사고방식은 마치 스토브의 연통과 같아요. 스토브 연통처럼 좁고 제한적인 사고방식 하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는 단 하나의 정답만 있을 뿐이죠. 여기에 창의적 사고가 끼어들 자리라고는 없어요. 왜? 만약에? 왜 아닌가? 등에 대한 질문은 애초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모두 효과적인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근무 환경에서 창의력을 억눌린 경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고 독특한 제안을 냈을 때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조롱당한 경험을 한 적은 없나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창의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우리는 더욱 유연하고 재빠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활기차고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창의성을 발달시킴으로써 한 부분을 변화시킨다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은 세상에 답이 하나뿐인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새 차를 산다고 해보죠. 무턱대고 아무 판매상에게 가서 차 한 대를 가리키며 저 차를 사겠어요? 라고 하는 것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동차를 여러 대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최근에 빌과 나는 반짝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바닷가에 가자 라고 말하고 결정을 끝내는 대신 우리는 종이와 펜을 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내려갔죠. 좀 색다른 내용도 있고 그럴듯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자 쓴 내용을 훑어보며 두세 가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묻거나 변형시켜 보았죠. 우리는 그 시간을 아주 즐겼어요. 우리는 집에 앉아 마치 호텔에 있는 듯한 상상을 하며 외식도 하고 관광지나 박물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재미있는 쇼핑지도 찾아 나섰죠. 우리는 메이드가 언제라도 이 방에 들어와서 깨끗이 정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침대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메이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브레인스토밍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의 모든 인류 회사에서는 정기적인 회의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것을 권장하죠. 또한 많은 회사들은 창의성 전문가를 고용해 직원들에게 창의성 기법들을 교육하기도 해요. 몇 년 전 디에나는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했어요. 디에나는 이 활동을 통해 브레인스토밍이 사고방식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다는 걸 깨닫고 매우 감격해했죠.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인 론과 어린 아들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 후 디에나의 가족은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했죠.
점점 더 자질구레한 것들로 복잡해지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의견, 그냥 이대로 살면서 다른 걸 하는데 돈을 쓰자는 의견, 활용도가 떨어지는 가족실을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 밖에도 그들은 휴가지를 결정하거나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결정할 때도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디에나와 론은 그러한 방식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1살, 14살이 된 디에나의 두 아들들도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창의적인 아이들로 자라났어요. 디에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유연한 사고방식이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준 것이 아닐까 생각했죠.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생각에 열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사장을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면 유럽인들은 1000년 동안 모든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러한 믿음은 틀린 것이며 지구는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했죠. 교회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창피와 굴욕을 당하고 처벌돼요. 우리가 새롭고 다소 낯설게 보이는 생각들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죠. 20세기 초에 진리라고 여겨졌던 과학적 사실들 중 오늘날까지 진실로 남아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장한 이들은 예외 없이 조롱받았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우리는 새롭고 낯선 생각에 대한 저항감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었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법은 아주 쉽고 간단하며 또한 효과적이에요. 혼자서 해도 좋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도 좋아요. 첫 번째,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를 하나 정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는 뭐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황당한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생각은 처음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세 번째,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마세요. 비판은 상상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창의적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마음속으로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해봤자 될 리가 없어 라든가 정말 멍청한 생각이군. 그건 벌써 해봤잖아 라는 생각들을 차단시켜 보세요.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자유롭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시 물러앉아 앞에서 쓴 내용을 훑어보세요. 앞에서 쓴 내용을 마음껏 뒤집어도 보고 결합하거나 고치거나 재배열해 보세요. 뜬금없는 생각일지라도 그 안에는 눈꽃만치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마음껏 웃고 떠들며 이 과정을 즐겨보세요. 웃음은 창조성을 불러 일으켜요.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골라내세요. 브레인스토밍은 빌과 내게도 아주 효과가 좋아서 우리는 습관처럼 그걸 해요. 우리는 업무상에서도 일상에서도 동료들과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살고 생각하며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 똑똑하고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미있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람에 관해 거리를 두는 방법,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는 웃음의 힘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